놀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플스 톡톡톡 플러스 매거진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라져가는 놀이를 되찾고 싶으신 분들, 놀이가 주는 기쁨을 다시 느끼고 싶은 분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가 궁금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센터장님하고 선생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약속을 잘 지켜주시네요. 네, 오늘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흥시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플레이스타트 사업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네 번째 시간으로 시흥시 아이누리 돌봄센터에서 일하시는 센터장님 세 분과 그다음에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얼굴 전다 뵀는데 사실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일하시는 곳하고 뭐 성함 이렇게 간단하게 누구부터 할까요? 대본을 잊어버리신 우리 센터장님부터.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학교 돌봄터라고 군서미래 국제학교 내에 있는 학교 돌봄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센터장 이상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누리 돌봄센터 15호점 백오동에 있는 백오센텀베이 2차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희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누리 돌봄센터 16호점 돌봄교사 김명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계 센트럴타운 아이누리 돌봄센터 센터장 백재은이고요. 아이들의 숨과 충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숨? 네. 쉼? 숨이요. 네, 숨을 네. 강조해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네, 자 너무 반갑고요. 요즘 이게 아동을 돌보는 기관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뭐 지역아동 돌봄센터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아이누리 돌봄센터는 저는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시흥 와서 알게 되었는데 이게 어떤 곳인지 누가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또 시흥하고 또 아이누리 돌봄센터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아이누리 돌봄센터는 네네. 이제 온종일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경기도에서 시작한 거고 시흥시는 엄청 빨리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18년도에 아마 그 온종일 돌봄 팀을 구성을 하고 하반기에 그다음 19년도에는 그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네네네. 19년도에 경기도에서 거의 손꼽히게 처음으로 은계 센트럴타운 점을 지금 1호점을 개소를 하고 그 네네. 이후로 현재까지 이제 31개소 지금 개소 12월에 예정인 것까지 3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맞벌이이면 그런 소득이나 이런 거랑 다 상관없이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들이 그 돌봄 공백 없이 학교 끝나고 나서 가정에 돌아갈 때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하게 또 저희 같은 경우 시흥시에서는 그 아이누리 돌봄센터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맞아요. 감기 돌봄센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네. 앞서 우리 그 군서미래국제학교 학교돌봄터 이상희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누리라고 하는 건 아이들의 세상이라는 뜻인데 맞아요. 그 돌봄센터가 잠시 그냥 머물고 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생활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그런 삶을 지원하는 그런 의미로 사실 지역의 그 시흥시 그 아동 정책에 관련된 그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브랜드명이라는 부분에서 또 저희가 시흥을 자랑하죠. 네, 그렇군요. 그럼 시흥에만 있는 죄송합니다. 기관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방 정부에도 지역은 이제 있나요? 다 함께 돌봄센터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이제 시흥시는 이제 시흥시 고유로 이제 아이누리라는 것을 그럼 아이누리라는 해가지고, 명칭은 시흥시만 네, 있는 시흥시 브랜드처럼 사용하고 네.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안에서 갑자기 왜 그러죠? 예,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그럼 하루 종일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요? 혹은 뭐 다른 기관하고 좀 차별점이 있는 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우리 얘기할 아이들 차례인가요? 호흡하시는 네. 사이에 차이도 좋고 아니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아니 저는 돌봄은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올해 1월 2일 날 입사를 했는데 저 이렇게 좋은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한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학원을 가는 시간을 배려를 하고 다른 친구들은 뭐 놀이 지원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말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이제 일은 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잘 도착했나 집에 얘가 간식은 먹었나 아니면 학원은 제 시간에 갈 수 있나 막 다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모님 대신 센터에서 해주는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 궁금하시지 않게 아기가 들어오면 부모님한테 들어갔다 연락도 드리고 자동으로 그 다음에 아이가 학원 갔다 오면 다시 간식도 챙겨서 먹이고 간식 먹고 나면 또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그다음에 노는 시간 하고 나서 부모님 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그쪽에서 있고 요렇게 가정에서 하는 엄마들이 이제 맞벌이 하시지 않는 가정에서 엄마들이 하시는 역할을 대신하는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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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실 얘기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회적 엄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엄마 아빠가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 사실 아이들이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신데 맞아요. 선생님들이나 센터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아이들의 동선을 안전하게 체크하고 그것을 계속 부모님들에게 알림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간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방학 중에는 사실 급식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밥 먹는 것, 그 다음에 그 간식, 그 중간중간 아이들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간식 지원이 또 그 센터의 역할 중에 한 축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중요하죠. 하죠. 아이들이 그때 네. 한창 클 때라 먹는 것도 많이 찾고 들어보니까 그 이번 정부가 제가 몇 달 전에 국정과제 한 거 보니까 그 돌봄을 온마을 돌봄이라고 하는 네. 그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마치 옛날에 그 동네에서 사실 아이들을 다 함께 키웠는데 그 역할을 해주시는 기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요즘 맞벌이도 늘고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기간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지금 아이들이 돌봄센터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우리 프리스타트하고 관계를 맺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센터장님들은 어떤 뭐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 시흥시의 놀이정책인 프리스타트를 만나시게 된 뭐 계기나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앞에 계신 분이 이렇게 시선을 또 이렇게. 네네네. 저는 이제 작년에 24년도에 그 10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가 26회 그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 대회에서 제가 이제 그 대회의 기획이나 운영을 참여하면서 그 플레이스타트들이 운영하는 그 팝업 놀이터를 네네. 보고 그때.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거라고 생각했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돌봄센터가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막 집중해서 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센터 아이들이 두 곳, 세 곳 이상의 학원을 다녀요. 그러면 센터 자체적으로 뭔가 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지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센터 와서 무거운 가방 들고 학교 후에 와서 그 잠시 쉬었다가 간식 먹고 또 A 학원, B 학원, C 학원 돌아갔다 다시 또 센터 와서 그러면서 사실 센터에 대한 돌봄센터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시흥시 다함께 돌봄센터 협회에서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꼭 정거장 같네요. 아이들이. 네네. 그래서 돌봄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서 그런 고민 중에 팝업 놀이터를 딱 보면서 아이들이 조금 센터에 와서 쉬고 놀고 좀 충전이 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쉬는 거지만 놀고 에너지를 받고 아이들이 또 다른 일정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지인을 통해서 오명아 주무관님을 전화번호를 알아서 당장 쫓아갔죠. 그래서 숨쉬는 놀이터 1호점에 가서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 그래서 또 최재훈
님도 만나서 저희 네네. 이제 올해 센터 모니터링도 하고 놀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야라고 하면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오명아 님이나 또 숨쉬는 놀이터를 그 홍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기회였죠. 네. 네, 운영상이 여러 가지 좀 정체성의 고민도 하시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그러셨군요.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서 혹은 여기 참여하시기 전에 들었던 소문도 좋습니다. 프리스타트가 이런 곳이었다라고. 아까 선생님이 손 이렇게 제가 드셨었는데 들었는데. 그렇구나. 네, 제가 이렇게 하는 네, 잠깐 네. 먼저 얘기하시죠, 그러면. 아니 저도 숨쉬는 놀이터 통해 가지고 알게 됐고 놀이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 이제 그 센터에서 유익한 정보라고 교육을 이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기를 수료했거든요. 이번에도 수료하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저희 이제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이 노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 가정을 수료를 하셨더라고요. 또 숨쉬는 놀이터도 홍보 영상도 찍으시고 그래서 더 신뢰가 가고 누구실까요, 그분요? 김민영 네, 김민영 선생님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뭐 하실 얘기 있으실까? 없으시면 패스해도 아니요, 됩니다. 센터장이 엄청 적어왔어요. 다 적어오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뭐 사실 이게 있는 줄을 잘 몰랐는데 저희 이제 협회 회의할 때 네네네. 오명호 주무관님이 오셔서 네. 놀이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으로 저는 주무관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네네. 거를 또 새롭게 느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어쨌든 뭐 회장님 부회장이 맞으면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계기여서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때 받은 인상이 어땠나요? 열정적인 거 말고 저희 사업 내용, 그 프리스타트 내용에 대해서는 받았던 인상 같은 게 있으세요? 네, 놀이를 이렇게까지 확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 질문에 똑같이 대답을 드리면 놀이를 저희는 이제 어쨌든 자유놀이 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으로 한쪽에 넣어놨는데 말씀하실 때 놀이를 아이들의 놀 권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다가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애들 바탕에 이걸 놀 권리로 접근하는 거는 이거 내가 같이 배워봐도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고민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네, 센터 안에서 이거 놀 권리 아이들이 권리 저희가 인권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인권 권리는 무슨 어려운 이런 게 아니라 놀이 안에서 놀이가 아이들의 권리구나 이 생각을 거기서 이제 오명화 주무관님 엄청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막 글썽글썽 하시면서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군요, 거기 가지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글썽글썽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렇게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보시려고 근데 그걸 놀이 안에서 이거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뭐 그런 계기로 해서 프리스타트에 어떤 참여하셨던 프로그램이나 그러니까 교육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네, 입문하신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같이 플레이스타트 양성과정 선생님도 같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그때 뭐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는 10기 같이 들었고 저는 이제 그거 듣고 나서 아이들이랑 또 이제 그거랑은 살짝 다르지 플레이스타트랑 살짝 다르지만 아이들이랑 같이 갯골에서 하는 그 오디스커버 오리엔티어링 그것도 참여했었고 그 다음에 그 골목골목 팝업 놀이터 상자 놀이 상자 받아가지고 아이들이랑 놀이터 활동하고 그렇게 정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조금 더 뒤에다 더 얘기하고 일단 다른 분은 어떤 참여하신 게 뭐가 있는지 저희는 한번 아직 들어볼까요? 다르고 특별하게 한 건 없는데 골목골목 그 팝업 놀이터 상자 받아서 아이들이 하는데 뭐 나가서 너무 좋아하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어쨌든 하루 종일 이제 1시부터 7시까지 있는 애들은 센터에만 있으니까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매일은 못 나가더라도 매주 뭐 1, 2회 정도라도 센터 앞에라도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권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이제 너무 좋다고 특히 고무줄 놀이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진줄 넘기 너무 좋아요. 대량으로 사가지고 제공해줬더니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요. 그걸로 팔찌도 만들고 줄넘기 만들어서 같이 놀이하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이들이
본인들의 놀이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 스스로 같아요. 만들어내죠. 네.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말이 나온 김에 누가 운영하시나요? 거기는 그 골목골목 그 팝놀이터 하시나요? 네, 저희는 예, 누가 운영하시고 어떻게 진행되시고 뭐 어느 요일 날 하고 뭐 그런 게 좀 조금 얘기하다가 넘어가면 좋겠는데 말이 나온 김에. 저희는 일단 제가 교육을 받고 이제 듣고 왔으니까 선생님들한테 일단 전달 연수를 해가지고 같이 이런 놀이가 있다고 해주고 고무줄 할 때는 제가 같이 참여해서 해주고 밖에 나갈 때는 어쨌든 선생님들이 두 분이 나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또 같이 나가서 하기도 하고. 아 그런가요? 예, 예. 이제 이 앞에 방송은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셨는데 거기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쵸, 여기는 진짜 아마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시고 네. 예, 끝날 때쯤 오시니까 이제 부모님들 참여는 있으신가요? 어려워요. 아, 구조적으로 어려우시네요. 네. 예.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아니 저희는 단지 내에서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 한두 분이 참여를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학부모님이시죠. 음. 예, 그래서 참여를 하시는데 저는 그 놀이상자를 이제 그거를 따그락거리면 아이들이 눈이 정말 초롱초롱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되게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미안하셨네요. 그동안 못 해준 게 예, 저희 정말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돌봄이 올해 처음이라 아 이런 곳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한데 그걸 따그락따그락 소리를 내면서 이제 끌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거 이제 놀이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저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창의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주 2회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30분이 되더라도 무조건 나가자 주의거든요. 예,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주 2회 하시고 여기는 저희는 주 어떻게 하시나요? 1회. 아, 네. 여기는 저희도 주 1회 하고 아, 있고 저희는 네.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플레이스타터 양성 과정을 초반에 이수하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박민환 네 선생님?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무 그거를 잘 활용하고 계셔가지고 데리고 아이들이랑 주 1회 같이 나가가지고 그러시구나. 활동하고 있어요. 선생님 뭐 하고 네, 계시나요? 저희는 이제 일단 데크가 바로 센터 앞에 있어서 이제 그 점 때문에 그 주 1회, 2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시간 날 수시로 때마다. 예, 선생님 밖에 나가도 돼요. 이제 이런 음. 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박스 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그 플레이스타터 기본 과정하고 심화 과정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 부분이 그 나만 알고 있어서 어떤 그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는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확장성이 놀이 확장성이 일단 놀잇감을 주거나 놀잇감이 없어도 이게 놀이가 여러 아이들이 어울려지면서 확장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요번에 그 저희가 그 골목골목 팝업 놀이터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저희가 그 11월 한 14일 날 그 성장 축제를 하는데 아이들이 기획해서 부스를 기획해서 한 거의 한 달 반 동안을 포스터 만들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놀이 이제 그 규칙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즐겁게 아이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성장이 되는 것 같았고 당일날 우리 3학년 친구인데 그 친구 엄마가 전화 와서 센터장님 오늘 예슬이가 엄마 오늘 너무 행복했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감동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준비할 때 선생님의 품과 수고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저희가 그 아이들과 또 이렇게 그 앞으로는 좀 학부모님들하고도 이런 놀 권리 이제 얘기하셨지만 놀 권리, 놀이권, 그 다음에 이제 놀이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놀이와 아이들이 생각하는 놀이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 하면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해앗들 저희가 6월 달에 해앗들 체험도 맞아요. 같이 있죠. 그렇게 해서 참여하면서 그 놀이를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 아이들도 보고 배우고 거기에 참여했던 선생님들도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뭔가를 기획할 때 다양한 의견들이 좀 창의적인 의견들이 더 모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활동들의 였던 것 같고,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저기 센터장님은 그 골목 팝업 놀이 말고도 해야 될 프로그램도 참, 네, 또 네. 다른 것도 뭐 참여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까먹어서 메모를 해왔는데 뭐 특별하게 더 하지는 않았던 글쓰기 학교 글쓰기 참여했거든요. 학교. 그러니까 네네. 이게 제가 계속 뭔가를 참여하면서 이게 놀이라고 제가 이제 글쓰기 학교 참여하면서도 저희 엄마를 관찰하게 됐고 엄마의 놀이를 엄마가 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하는 행동들이 놀이로 제가 규정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센터에서도 아이들을 이렇게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를 또 관찰하게 되면서 놀이가 그냥 어떤 그 규정이 일반화되기는 어렵고 각자 생각하는 그쵸. 쉼과 네네네. 충전, 회복,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럴 수 있다면 이게 놀이가 강한 놀이가 아닌가 될 수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요. 글쓰기 학교도 참 저는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었던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렇군요. 예. 네. 뭐 듣다 보니까 이제 참여하시면서 이제 뭐 아이들의 창의성을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뭐 여러 가지 발견하셨잖아요. 놀이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아이들이든지 내 삶이든지 뭐 발견하거나 깨닫거나 새롭게 뭐 알게 된 혹시 그런 내용 좀 조금 더 나눠볼까요? 네, 말이 나온 김에. 저는 선생님 같이 계셨었는데 그때 제가 11월에 아이들이랑 갯골을 2번 나갔어요. 첫 번째 주는 갯골 생태 탐방으로 해서 강사님이 아이들 이제 데리고 다니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겨울에 이제 철새 뭐 이런 거 쭉 보시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랑 같이 갔었고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엔티어링 하러 아이들이 막 그냥 알아서 뛰어다니는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엄청 뛰는데구나. 거기 사진을 찍은 걸 봤는데 애들 두 다리가 더 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떠 있지? 애들 다리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저 엄청 끌려다녔거든요. 그날 보셨는데 저는 거의 올해 제일 많이 뛰었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랬는데 애들이 그날 저희가 첫 번째 갔을 때 갯골타워에 올라갔는데 다 무섭다고 했어요. 멀미가 나요. 어지러워요. 전 멀미 나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내려갈 거예요. 막 우리는 분명히 그 위에서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다 끌고 올라갔는데 겨우겨우 막 애들 막 짜증내고 저는 무서워서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어요. 흔들리니까 뭐 맞아요. 흔들린다고 막 겁내고 난리 치면서 올라가서 사진 겨우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날 보셨지만 애들이 QR코드를 찾으려고 완전 몰입을 하니까 거기를 막 뛰어 올라갔어요. 똑같은 애들이었거든요. 진짜 뛰어 올라가고 제가 붙잡을 새도 없이 저는 사실은 그 QR이 어디 있는지 전 알고 있으니까 안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애들이 거기를 진짜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애들이 똑같은 애들이 똑같은 장소에 바로 전주에 왔다 갔는데 몰입을 하니까 전혀 다르게 막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애들이 막 말 안 듣고 야 조용히 하고 빨리 여기 앉아 이렇게 시키는 게 이게 의미가 없구나.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내가 할 일이구나. 뭐 이런 맞아요, 생각들을 그 순간 딱 했었어요. 같이 계셨어요 그때. 맞아요. 예. 네. 저는 이제 그 설명을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전주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올라가서 그 모습만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쟤네 왜 저래? 지난주에는 그래서 왜 저러라고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멀미 난다고 막 멀미 나요 못 올라가요 막 이랬는데 진짜 그 순식간에 뛰어 올라갔다가 맞아요. 내려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계셨으니까 같지만 또 하나는 그 중에 또 한 명은 안 올라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걔는 이제 안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을 뱅뱅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쟤도 좀 뛰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좀 같이 좀 뛰지 왜 저렇게 축 처져 있지 했는데 결국은 그 QR을 걔가 찾은 거예요. 그 밑에서 뱅뱅 돌다가 여기 찾아보고 딴짓거리 하다가 그냥 그걸 딱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한, 배짱이가 결국 찾아왔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배짱이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다 각자. 뛰는 애는 뛰는 애대로, 배짱이는 배짱이대로. 그래서, 저거를 내가 규정 짓지 않아야 되겠다. 다 올라가. 이런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천천히 가.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종잡을 수 없구나. 아이들의 놀이는. 다양성이 얼마나 맞아요. 적정한지 아이들이 스스로 동기를 발견해서 가는 게 우리 자꾸 시켜야 되고 뭐 일괄적으로 뭐 해야 되고 그런 익숙한데 예, 그게 정말 아이들에게 진짜 배움. 제가 익숙해져 있던 이 규정된 이런 걸 버리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근데 저희는 이제 숨쉬는 놀이터 1호를 맨 처음에 갔는데 사실은 센터에서는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안 하지만 조용히 하자. 그럼요. 아니면 뛰지 말자. 걸어 다니자.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나무 놀이터였어요. 근데 이제 나무 놀이터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가 저희는 이제 대부분 여자아이들이든 남자아이든 35명 중에 한 30명은 정말 그 진짜 발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1학년 아이 중에 그 나무 놀이터에서 뛰어내리는 거를 계속 지켜보는 아이. 그 다음에 여기 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모델링이 돼가지고 그 뛰어내리는 것을 계속 지켜보다가 머뭇거리다 저희가 한 3분이 걸렸거든요. 그 아이가 뛰는 게. 근데 첫째 주에는 못 뛰어내렸는데 다음번에 갔을 때 머뭇거리는데 저희가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3분 동안 머뭇거리다가 다시 뒤로 가고 머뭇거리다 결국 이제 뛰어내리는. 그러니까 그 놀이는 사실 혼자 놀이도 의미 있고 여럿이 놀이도 의미 있지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서도 뭔가 모방하거나 용기를 갖게 되는 계기. 누가 먼저 하고 내가 맨 마지막에 하지만 결국은 뛰어내리는 이제 몰입 얘기하셨는데 그 용기도 굉장히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들고요. 순간 걔는 이제 모험을 했네요.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안전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그 갈림길에서 사실 우리가 그것을 제지할 건지 아니면 그냥 허용을 할 건지 지켜봐주고 믿어줄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많이 고민인 것 같아요. 그 갈등할 때 어떻게 3분 동안 기다릴 수 있으셨어요? 저희가 일단 교육을 받았잖아요. 어떤 교육을 받으셨나요? 저희가 이제 플레이 스타터 그 기본 과정과 저희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심화 과정과 그다음에 해학들 하면서도 사실 그 같이 아이들 이렇게 인솔 제가 이제 그때 연차 쓰고 네네네. 거기 이제 운영팀으로도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네네. 그때 여기서 너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머뭇거리게 하는 거는 제가 조금 한 발짝 뒤로 가게 하는 거는 아이들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서지만 늘 이제 이 몸은 언제든 어떤 위험 상황에 나는 금방 당연히 일촉즉발의 내비하고 상황에서 있겠죠. 네네네. 준비 완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늘 긴장하게 되는 게 이전에는 예를 들면 아예 그런 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제한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그 경계에서 계속 떨림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 뭐 제가 변화됐거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조금 저도 안 되는 걸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아이들 신뢰해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게 이제 교육 받고 나서의 어떤 변화신가 아니면 원래 그러셨었나요? 원래도 저는 좀 그런 부분, 제가 자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저는 40 넘어서는 참 많이 시도했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많이 시도하면서 얻게 되는 경험들을 알게 되면서 아이들에게도 사실 위험보다는 아이들을 신뢰하는 부분에 대한 마음은 있었고 그게 신뢰라기보다는 안전한가? 과연 내가 아이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안전한가? 여기서는 안전하지만 어떤 다른 상황에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어른의 눈이 없을 때도 애들이 안전할까? 왜냐면 본인의 자기 경험이 없으면 그렇죠. 그 안전은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교육하면서 또 해학들 모니터링 저희가 오리엔티어링 할 때도 계속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명령에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셨나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율성을 가지면 아마 운영하실 때도 선생님들의 품위 초반에는 이제 내적 갈등만 하시지만 그게 아이들 안에 자율성이 좀 자리 잡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좀 적게 품을 들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통제 안에 두려고 하니까 머리도 복잡하고 아이들은 재미없고 예,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다른 얘기 뭐 하실 얘기 없으세요? 예, 아마 이제 들으시면서 아마 서로 또 저렇게까지 할 수 많이 있구나. 배웠습니다. 예, 저런 걸 할 수 있구나. 예, 그래서 이 대화가 이렇게 참 저는 지금 5번째인데 4번째인가요? 너무 저도 배움이 많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근무하신 지는 이런 기관에 꼭 아이들이 돌봄 집단 말고
몇 년 정도 이렇게 아동 기관에 계셨나요? 선생님부터 해볼까요? 이쪽은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래 살아가지고, 제가 1998년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27년 정도 아동복지 현장에, 네네. 예, 그러니까 유아기부터 아동기,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까지 만나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선생님은 저도 98년도부터 그랬군요. 예, 선교원에서 처음에 일을 하다가 네네. 예, 찌찌뽕. 그렇구나. 네. 어린이 그러면 그 교육기관에 계시다가 네, 계속. 올해 이제 처음 돌봄 기관으로 네, 네, 오셨군요. 맞아요. 27년? 네. 다들 진짜 오래 하셨네요. 선생님은 어떻게 저는 제가 조금 어린가 봐요. 많이 어립니다. 아니 저는 제가 처음 아동 기관에서 전 지역 아동센터였는데 전 2002년도부터 지역 아동센터에서 잠깐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 있었고 3년 조금 안 되게 있었고 이제 그 사이에 사실은 다른 일을 조금 했었어요. 그러다가 전 다시 아동으로 돌아오진 않았었고 그 외국인 아이들 있잖아요. 중도 입국 청소년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런 한국어 가르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좀 오래 했었어요. 그 일을 10년 넘게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중고등 아이들하고 또 이제 이민자들, 어른들, 이제 또 아니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엄마들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쭉 어쨌든 했다가 군서미래 국제학교라는 거가 생기면서 이제 그 안에 아이들, 그들의 아이들, 저는 이제 그런 큰 애들을 가르치면서 살짝 얘네들보다 조금 어린 나이에 얘네들을 잡아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른 채로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서 여기서 이제 아동 센터에서 일한 지는 이제 4년 차 된 것 같아요. 군서에서 네, 처음 군서에서는 시작해서 군서에서 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군요. 센터장님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2001년, 2년 그때 이제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오래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계속 어린이집 교사로 하셨나요? 원장님으로 하셨나요? 교사 원감까지 하고 그러셨구나. 운영은 제가 안 네. 했고 이제 원감까지 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어린이들이 어려워졌잖아요. 맞아요. 예. 저희도 되게 큰 대형이었는데 139인이었는데 70명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원장님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면서 더 이상은 운영이 어렵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해보라고는 하셨는데 운영이 어려웠는데 그거를 제가 받아서 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감이 있었고 대형이고 하니까 그래서 원장님 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만약에 넘기고 나가시면 그분은 이제 여기 저희 원장님은 상수를 안 하셨어요. 일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이제 요양원도 하시고 유치원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거의 뭐 운영은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같이 이제 그만할게요라고 표현을 하고 21년 말까지 이제 하고 좀 쉬고 있었어요. 22년 초반에 상반기에 쉬고 있는데 지인이 초등학생으로 가보는 건 어때? 이런 이제 돌봄센터가 있더라. 이제 시흥에도 있는 것 같아. 이제 서울은 키움센터고 뭐 다른 집에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우연찮게 알게 돼가지고 초등학생도 한번 해볼까? 이제 방과후 수업 같은 거는 이제 육아휴직 때 잠깐 했어요. 1, 2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도 볼 수 있을까? 하고서는 도전을 했는데 저도 이제 4년 됐거든요. 22년도 상반기에 들어와서 근데 보면 볼수록 이 아이들이 정말 어린이집도 물론 아이들이 제가 20년 전에 했던 아이들보다 그때는 30명도 혼자 봤거든요.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10명도 못 봐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라떼가 되는데. 잠깐만요. 그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원장님, 센터님 좀 땡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20년 이상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거 이어서 이제 한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그때 아이들 모습하고 지금 아이들 모습하고 달라진 게 뭔지 뭐 좋아진 점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명도 봤는데 지금 10명도 못 보는 이게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달라진 모습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다른 분들도 다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봤던 아이들은 정말 순수했고 이제 뭔가를 제시를 안 해도 그때 당시는 정말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도 놀았어요. 이렇게 그때 당시엔 프로그램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뭘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이제 놀이 시간이 거의 전반이었는데 지금 아이들을 보면은 오늘도 학원 가야 돼요. 1학년이 영어 학원을 엄마가 보낸 거예요.
울면서 와요. 가기 싫다고. 음. 그래서 이렇게 배움이 학습이 중요한 시대가 됐구나라는 이 변화에 대한민국이 언제 변할까? 계속 계속 개꼴 거기를 이제 사진 찍으려고 올려보내는 그런 어머님들이시네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변해도 학부모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아이들이 놀 권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부모님들의 학업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커져서 아이들의 삶이 네. 힘들어지고 있다. 예, 또 다른 분은 어떤 모습이 달라졌을까요? 뭐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좋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 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예전에는 혼합 연령이 제가 이제 처음 그 선교원 있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그 혼합 연령으로 뭔가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서 뭔가 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노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니면 맞아요. 놀이터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그 차가 다니긴 하지만 집 앞에서 다 우르르 모여가지고 노는 그런 풍경들이 저희 어렸을 때 그런 풍경이 있었고 제가 그 초창기에 그 98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맞아. 많아서 저희 그 지역아동센터 그 앞에 계신 사는 그 분들이, 이웃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평일은, 주 5일은 너네 그 애들 때문에 너무 괴롭고 주말에는 교회 때문에 너무 어렵고 왜 이렇게 시끄러 이사 가야 되겠다고 이제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놀이터가 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정말로 놀 수 있는 시간이나 어떤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고 가정에서도 맞아요. 이제 그렇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 또 그 다른 분은 아이들이 굉장히 미디어에 노출이 돼가지고요. 정말 듣지도 못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억양 자체도 굉장히 아이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옆에 아이가 듣고 선생님 저거 나쁜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보고 어떠한 거는 금지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지어를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이제 규칙을 또 정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네, 그다음에 맞아요. 좀 그 연령에 맞지 않는 언어들을 맞아요. 습득하고 네. 있는 게 그런 차이가 있고 요즘 저는 이제 그런 환경들 말고 애들 자체를 놓고 보면 좋게 말하면 자기 표현을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고 자기 주장도 너무 옛날 아이들보다 잘하고 그런데 공감 능력은 좀 떨어지는 약간 이런 세대가 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코로나를 살짝 겪으면서 이제 그때 사회생활을 못한 아기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된 상황들이고 이제 4학년, 3학년, 2학년 애들은 그런데 그 애들을 보면서 이 협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 양보하면 죽는 줄 아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먼저 했어. 그리고 아니 저게 왜 싸움거리가 되지? 할 만한 상황을 못 참아내는 애들이. 그런데 자기 표현은 또 너무 자기 주장을 정말 명확하게 잘해서 이제 그게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되고 공감은 극단적으로 못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중간중간 섞여 있는 거가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비율이. 갈등은 더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양보를 할 줄 아는 아이도 있어요. 착하고 이제 그냥 순한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는 항상 피해자처럼 약간 살짝 이 뒤로 빠져 있게 되고 이제 그룹을 보면 항상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좀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저는 애들을 보면서 쟤는 항상 세고 막 공감 못해. 근데 그런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노는 활동을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런 동네에서 노는 거. 정서적인 부분에 그게 건강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또 말씀을 듣다 보니 사실 실질적으로 그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그 부족한 부분들 이렇게 나누거나 포용하거나 존중하거나 배려하거나 이런 부분보다 자기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몸을 써서 노는 놀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그 신체적인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들도 나타나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 부모님들이 정말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자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이들 그 시기에 이제 뇌 발달에 중요한 게 이제 신체
이제 뇌발달에 되게 직결되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 신체 활동 이 세계에서 제일 하위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지 신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 정상적인 뇌발달에도 저게 바람직한 모습이 절대로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쨌든 프레이스타트라고 하는 놀이 정책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게 놀이가 과연 아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혹시 지금 당장은 아니시더라도 센터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놀이 자체가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뭐 그런 희망이나 기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 저는 참 창의성이 없는, 그냥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창의성이 없는 채로.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잖아요. 첫 번째 기억, 내가 생각하는 제일 어렸을 때 기억이 언제지? 이렇게 해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유치원을 다녔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잘 사셨네요. 그런데 유치원을 자랑인가요? 다녔는데 유치원을 다닌 거는 유치원 앨범이 있더라고요, 집에. 유치원 앨범을 봐야 기억이 나요, 사실은. 그런데 그 똑같은 나이 때 그 동네에서, 저 동네 때는 저는 이제 안양에서 살았었는데, 안양은 이제 개발을 막 하는 그냥 그런 도시였어가지고 사방이 공사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판에서 아저씨들이 이제 일하려고 쌓아놓은 강모래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파서 조개 꺼내가지고 조개 깨고 막 이런 놀이 하는 거, 이제 그런 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나이 때인데. 그래서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놀이를 찾고 스스로 내가 주어진 거 주는 거 아니고, 유치원에서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줬겠어요. 보면 막 무슨 간호사처럼 막 모자 쓰고 막 별거 다 했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면.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요즘 애들도 그렇겠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사주고 뭐 해도 그 장난감으로 노는 건 사실은 되게 금방이에요. 우리 애들 보면 이면지 뜯어가지고 거기다 뭐 그려갖고 솜 채워서 테이프 붙이고 막 진짜 이상한 거, 스키시도 그래서 진짜 좋은 인쇄된 걸로 사줘봐도 그거 놀다가 어느 정도 치우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쵸. 놀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놀이를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저는 창의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창의력이 없는 나도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해서 놀았던 게 기억이 나면,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놀면 창의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협업도 하는 거.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가 그거 이렇게 해서 너가 이거 붙여, 내가 이거 붙일게,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놀이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때우고 애들 그렇게 거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애들의 모든 전인적인 발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시흥시가 저희 플레이스타트 이거 지금은 센터장들이 요번에는 이제 몇 명 들었고 선생님 들으셨지만, 요거를 돌봄이나 이제 어린이집은 이제 많이 확산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나 그래서 다 있는데, 돌봄센터가 사실 되게 많고 아이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요거를 이제 돌봄하고 같이 연결해서 돌봄과 놀이가 같이 정책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연결되는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요. 질문을 제가 좀 줄일게요.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놀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 너무 잘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 네, 누가 해주실래요? 아까 여러 가지 요즘 아이들의 안타까운 모습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과연 놀이가 어떻게 그 모습에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지난 4월달, 5월달에 시흥시 가족지원센터에서 그러니까 부모 교육도 해주고 그다음에 가족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센터가 참여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고르는 게 있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을 제 마음에 흡족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부모하고 같이 가족문화 프로그램은 놀이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명아 주무관님 연결해서 강사 추천받아서 저희가 아이들과 부모님 15가정이 이제 최대여서 같이 부모 놀이 활동을, 가족문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어머님들이, 아이들은 저희 기대만큼 되게 좋아했는데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맞벌이 가정에서 애들하고 시간을 주말에도 같이 보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 놀이 프로그램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2시간 동안 너무 재밌었다는 그 의미 있었다는 그리고 아이를 정말 온전히 바라보게 됐다.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그런 즐거움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시는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는 근데 이제 그 결심이 오래 가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그 가족 문화 지금 이제 우리가 돌봄센터랑 연결했을 때도 제일 중심의 키는 사실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 교육 따로도 필요하지만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맨 마지막이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놀이 축제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걸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족문화 프로그램 하면서 너무 좋았고 그런 것들을 좀 발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기회들도 이렇게 기획해서 한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팝업 놀이터가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지금 돌봄센터들이 하는 그 골목 팝업 놀이터가 다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그러면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좀 음식도 좀 들어가면 더 좋고 예. 어떻게 놀이가 어떻게 그 아이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들이 즐겁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이게 축 처져 있어요. 맞아요. 스키시를 만들면서도 좋긴 한데 이거 하고 또 어디 가야 돼. 이제 같이 헬프업해서 만들다가도 나 이제 학원 가야 되니까 너가 해. 맞아. 이렇게 되니까 말씀하셨듯이 어머님들이 변해야 되니까 이게 아이들이 영향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놀이랑 돌봄이 같이 협업하려면 우리 오명아 주무관님이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저희들과 오명아 주무관님 같이 아니 우리 저 센터장님도 네, 같이 이제 담당 부서에도 이거 연결해 달라. 네, 요청도 많이 그래서 하시고요. 조금 이게 부모 교육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없어지고 이제 좋은 교육이 있어서 이제 추천을 해드려도 시간이 없어요. 이제 어머님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놀이를 하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필요하시면 저녁 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요청하시면 네.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또 뭐 어떻게 아이들의 삶에 놀이가 좀 영향을 줄 수 좋은 있을까요?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는 외부 강사 프로그램이 5시면 이제 거의 종결이 되는데 그 이후에 아이들이 자유놀이라는 거를 이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하게끔 해요. 근데 집에서 가져온 정말 너무 제가 봤을 때 이게 놀이가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소중하게 들고 오더라고요. 그냥 소문뭉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져온 그런 피규어라든지 뭐 작은 장난감 그리고 이렇게 종이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지고 들어와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정말 그 시간 진짜 비싼 키트를 준비하고 이런 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표정들을 봐요. 그래서 저도 참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들어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네요. 달라요. 그 말은 아이들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진짜 아이를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예. 여러 가지 말씀 나누면서 그런 걸 좀 새롭게 발견하게 됐네요. 이제 시간이 벌써 1시간 가까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앞에 질문 좀 건너뛰고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풀스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교육 받으시고 여기 이상의 교육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하반기에 받은 거라서 한두 달 되셨나요, 이제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네. 9월 달에 저희가 수료했어요. 같이. 9월 달에 9월 25일 날. 같이. 네. 우리 저 센터장님은 저는 9기로 기억해요. 상반기 네. 하셨어요. 올해. 우리가 네, 거의 1년 가까이 네. 되셨네요. 네, 2달 되신 3달 아주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포 애프터를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걸 하시기 전에 어쨌든 간에 하시기 전에 뭐 놀이나 아이나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하고 애프터 저희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참여하시면서 혹시 어떤 차이가 생기셨다면 비포 애프터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까 센터장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던 거가 저의 그건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제 통제를 하는
거가 제 성향에도 맞고 저도 그냥 통제 받으면서 살았고 편안하게 잘 컸고 그래서 이제 통제를 잘 하고 그게 편안하고 내가 보기에도 편안하고 나를 통제 그냥 누가 해줘도 그것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제 이걸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그 플스 그 소감문 이런 걸 쓰면서 이제 그 강의하시는 거를 보고 이제 쓰는 걸 썼었을 때도 제일 느꼈던 건데 분명히 아이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또 경험하게 해줘야 되고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모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하고 노리는 아이들을 잘하게 하는 건데 내가 우리 애들 노는 거를 어디까지 계속 통제를 해야 될까를 계속 망설이게 되는 게 저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마음 먹은 건 내가 울타리가 요만한 사람이지만 울타리를 조금 이렇게 넓게 펴서 조금 통제 가능한 위험이라면 조금 지켜보고 있어주자. 약간 저는 사실은 요즘에는 약간 회피하거든요. 이제 내가 자꾸 통제할까봐 그 창문 버럭 열고 뭐야 저기 앉아 안 뛰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할까봐 이제 일단 안 가고 애는데 그것도 방법이네요. 많이 나가지 않고 이제 도망가지 않아요. 소리로만 들어요. 이렇게 이제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소리로만 듣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기 전에 아이들이 어쨌든 이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막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회피 살짝 하고 가서는 되게 인자한 척 괜찮아 애들 다치지 않았으면 됐어. 약간 이렇게. 훌륭하시네요, 훌륭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계속 다짐을 하게 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계속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안 돼. 내가 조금 봐주자. 약간 넓게 갖자.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더 좋아하게 그런 조금 변화를 네, 저 너무 스스로 좋네요. 그 정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사실 이건 작지 않은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일 힘든 게 저 자신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참 네, 어려운 것 예. 같아요. 안 바뀌어요, 잘.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어쨌든 의식하고 시도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저기 좋은 것 같아요. 예. 또 원장, 저 센터장님 어떠세요? 교육 받기 전에는 이제 뭔가 아이들이 놀이할 때 놀잇감이 이제 많아야 된다. 이제 많은 걸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게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 교육을 받고서는 아이들은 이제 놀면서 잘한다. 이 말을 계속 내새기게 되는데 저도 선생님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이제 안전이다. 이제 여기처럼 이제 뭐 나서서 이렇게 통제하지는 저는 그러지는 않는데 그거를 변화한다는 자체가 이제 놀면서 잘한다. 아이들은 놀면서 잘할 거야. 이제 놀이 시간을 더 충분히 주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에서 저도 이제 조금씩 변화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놀잇감을 더 뭐 좋은 걸 제공하기보다는 진짜 고무줄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이 너무 다양하게 노니까 이제 스키시도 물론이고 이제 솜도 이제 다양하게 집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사주거든요. 그것도 이제 만들게 다양하게 놀으라고 이제 선생님들도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애들이 너무 낭비를 많이 해요. 요만큼 쓰고 버린다. 이제 그런 것도 다 선생님들이 배우면서 아이들도 느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놀면서 잘한다 아이들은 이 말을 새기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주변에 그 시선들이 조금 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원장님, 센터장님 이렇게 몇 번 그래 뭐 가져왔으니까 그럼 가서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지금 언제 나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만큼 들어오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언제 나가냐고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제가 이걸 어느 시간을 활용해서 해야 되나 1시간은 주어져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온명아 주무관님하고도 그 시간이 저희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아이들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그런 것들이 변하더라고요. 예, 센터장님도 데리고 나가고 충분히 놀다 오라 그러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오히려 그렇게 나갔다 오면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셔도 아이들 더 집중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좋습니다. 네. 예.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는 게 시도를 자꾸 하는 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제지받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교육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지지를 받게 됐다는 것 하나랑요. 계속 그 아이들의 그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시선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저희 센터 이제 와보셨지만 어제도 저희가 우리 그 선생님하고 둘이 이게
예산이 없어서 이제 보조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사니까. 근데 이제 야 이걸 뜯어서 양쪽에 그 동굴이 있는 거를 다 뜯어가지고 이쪽에 있어야 책하고 이게 맞고 이쪽에 있는 거를 뜯어서 저쪽에다 넣어야 교구라든지 놀이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에 우리가 서로 자화자찬하면서 우리 진짜 많이 큰 것 같아.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내년 여름에 다 뜯어 돈이 이제 없어 예산이 없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다 하나씩 뜯어가지고라도 이거 진짜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 아이들에게 뭐 놀잇감에 대한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이 사실 최소한의 그 위험 환경 지금 저희는 진짜 많이 위험하긴 하거든요. 그 무대 모서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야 어떻게든 바꿔야 되냐. 돈 없어도 바꿔야 되는 이런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좀 성장하거나 바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화자찬. 네. 자존감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네. 예. 제가 목수거든요. 그 장비들이 다 있어요.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끝이 네. 제가 목조주택을 뜻이네요. 하나 지어봤어요. 나머지. 길이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예. 네. 셀터 가지. 놀러 가야 돼. 뭘 바꿔야 돼. 제가 네.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소문내지 않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인데, 네. 그 오늘 참여하신 소감 한마디 하고, 저희가 늘 이 방송에 마지막 멘트가 있어요. 나에게 놀이란 무엇이다. 그 이유는 뭐다. 예, 오늘 방송 소감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고, 마무리를 나에게 놀이란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일까요? 네네. 제가 일단 놀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그 대답들을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질문으로 고민하게 되는 점이 의미가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방송 또 하고 싶으시죠? 저는 그 나에게 놀이란 숨고르기다. 이거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뭐지 했는데 나에게 놀이란 숨고르기다. 왜냐하면 숨고르기를 통해서 삶의 균형을 갖게 되고 회복하고 조율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야,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분으로. 네. 저는 처음에 여기 이제 초대를 받았을 때,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저는 잘 모르는데, 사실은. 그런데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알게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한테 놀이는 설레임인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우고, 변화하고, 창의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기대가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저는 놀이는 설레임인 것 같아요. 설레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박수 안 쳐주면 서운하시죠? 오늘 이렇게 방송하는 건 이제 처음이지만, 처음엔 이제 주무관님이 이제 같이 하자고 제의를 주셨을 때, 부담감이 먼저 왔고, 대본이 왔을 때, 이만큼 부담감이 와서, 센터장님이랑 통화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대본을 준비했는데,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또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고, 저한테 놀이란 즐거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즐거우면 좋은, 저한테도 즐거움이 좋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저는 어쨌든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지만 이제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비슷한 거에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만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고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뭐 나도 같이 이 정도 걱정하고 같이 좀 성장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같은 고민과 또 같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놀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몰입과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몰입을 하면 어쨌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 싹 없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몰입할 수 있는 게 놀이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회복되는 거죠. 놀이를 통해서 이제 제가 회복이 돼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놀이인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진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준비한 멘트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을 안 주셔서 그걸 좀 넣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시흥시에 이제 아이들이 돌봄센터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또 그 센터를 진짜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선생님들이 함께 돌보고 가꾸고 있다는 거에서 다시 한번 참 시흥이 정말 좋은 도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깊이 했고요. 여기 계신 우리 센터장님 선생님들이 비포 애프터가 있었다면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도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저희 시흥하고 같이 그 부모님들의 생각을 좀 바꾸는 일에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그 꿈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방송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 말을 같이 외치면서 방송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떨고 있죠? 네. 놀이하는 도시는 돌보는 도시다. 다 같이 자, 이 같이 외치고 박수 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놀이하는 도시는 돌보는 도시다. 우와! 카메라 보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